안녕 여러분. 피리 통하는 영문법 기본편 챕터 2 조동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필기도구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필기할 곳이 없을 거 생각해 포스트잇도 좀 준비하시고 글씨는 바르게 쓰고 필요한 건 정확하게 할 수 있지? 자,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챕터 2에서 조동사를 공부하는데 조동사는 이미 좀 많이 공부를 해봤던 것들이다. 그래서 좀 자잘하게 아주 영어의 기초로 알아야 되는 부분들은 좀 제끼고 우리가 이번에 좀 새롭게 정확하게 더 기억해야 되는 부분을 강조하겠다. 자, 우선은 기본을 갈까? 조동사라고 하는 거는 문장 구조가 주어 다음에 이제 조동사가 오죠. 그 다음에 조동사 다음에는 비동사가 오든 일반 동사가 오든 동사 원형이 오는 게 아주 중요하다. 비동사가 올 경우에는 am, are, is, was, were 중에서 be가 원형으로 온다. 이거는 뭐 상식이잖아. 그지? 그래서 주어, 조동사, 동사 원형, 그 다음에 나머지 하고 싶은 말로 이렇게 문장 구조가 이어진다. 자, 그랬을 때 이 조동사는 뒤에 오는 동사 원형에 대해서 이제 도움을 준다. 어떤 도움을 주느냐? 의미를 더한다. 그러니까 동사 할 수 있다라고 하려면 뭐 이렇게 can을 쓰던가, 동사 할 것이다 하려면 뭐 will을 쓰던가, 동사 해야 한다 그럴 때는 뭐 쓰나 have to나 뭐 need를 should, ouught를 쓰던가, 동사 하는 게 낫겠다 할 때는 had better, 뭐 동사가 차라리 나 이럴 때는 뭐 would rather, 과거에 동사하곤 했다 그럼 used to 됐지? 그러니까 동사 원형에 어떠한 특정 의미를 더한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해? 도와준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개념이죠? 하나도 안 어려워.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에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조동사 다음에는 동사 원형 온다. 지금 이 나이가 됐는데, 이 정도 지금 이 필히 통하는 영문법을 공부할 만한 수준이 됐는데, 내가 아직 이 개념을 헷갈린다. 정신 차리자. 그죠? 자, 그 다음, 주어 다음에 이런 문장이 있어요. 조동사가 두 번 쓰여야 되는 거예요. 조동사가 두 번이 쓰여야 돼. 조동사가 두 번이 쓰이고, 어쨌든 뒤에는 동사가 원형으로 오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할 말을 주는 이런 문장으로 갈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기본적으로 조동사와 조동사는 첫 번째, 자, 본래 형태로 뭐라 그러지? 연이어 쓸 수 없다? 자, 무슨 말이냐? 얘 이제 빨강이야. 요거 얘기해 줄게.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will이랑 can을 같이 써야 돼요. 그래서 내가 미래에 어쩌면 이 동사 원형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하고 싶은 거야. 당연하지. 내가 지금 할 수도 있지만 미래에 할 수도 있잖아. 그럼 이렇게 will이라는 본래 형태, can이라는 본래 형태. 이 본래 형태라는 건 뭐니? 사전에 딱 찾을 수 있는 그런 본래 형태로 연이어 쓸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하느냐? 얘가 이 원래 형태가 아니라 같은 말인 be able to로 바꿔줘야 한다는 거죠. 허허! 여기서부터 고딩이야. can이 이때 가능의 의미를 갖고 있는겨. 그래서 be able to로 바꿔줄 수 있는 거지. 쌤, 이거 MR is was were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야, 안 되잖아. 조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 온다 그랬으니까 조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이 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will be able to 이렇게 쓴다. 이게 이제 예시 1. 또 이제 예시 중에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보통 미래의 일을 좀 말하고 싶은데, 내가 지금은 좀 쉬고 있지만, 10분 뒤에 나는 말이야. 아니면 뭐 1년 뒤에 나는 말이야. 이 동사를 할 수밖에 없게,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내가 미래에 그 의무를 행해야 된다. 이런 말을 쓰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사전에 등재된 본래 형태로 조동사를 연이어 쓸 수 없기 때문이라. 요 must 의무일 때 같은 말 뭐예요? 그렇지. have to로 이렇게 바꿔줘야 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조동사 다음에 원형이니까 조동사 다음에 원형을 쓰고 여기 또 원형이 나오고 하 약간 꼼꼼하게 봐야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인트로에서는 우리가 동사의 크게 큰 두 가지 특징을 봤는데 자, 기초가 이거죠. 우리가 이제 여지까지 영어를 공부하면서 조동사의 종류는 한 번쯤 배운 적이 있을 거고, 조동사 다음에는 반드시 동사 원형을 쓴다. 이거 기초지. 조동사를 왜 쓰냐? 동사의 의미를 더해준다. 뭐 어려워? 자,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응용. 자, 그런데 살다 보면 또는 표현하다 보면 조동사 두 개가 연이어 올 수가 있는 거야. 그럼 그런 경우는 조동사 원래 형태로 연이어 올 수 없기 때문에 뒤에 오는 조동사, 얘 있지, 얘. 얘를 같은 표현으로 바꿔줘야 된다. 좀 이런 부분까지 기억을 하고 조동사를 들어간다는 거죠. 이해 가시죠? 좋아요. 자, 그래서 유닛 1에서는 can의 계보, 유닛 2에서는 will의 계보, 유닛 4에서는 must의 계보죠. 유닛 5에서는 이제 had better의 계보를 배웁니다. 여러분이 이 중에서 유닛 5는 암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우선, 물론 다 암기하는 게 좋지. 자, 그러면 요거 필기 되셨죠? 조동사 가봅시다. 자, 유닛 1에서는 이제 can, could, may, might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솔직히 쌤이 중요한 거는 정확히 짚을게요. 자세하고. 그런데 중요하지 않은 거는 술렁술렁 넘어갈 테니까 여러분이 그거를 간과하고 무시해라. 이게 아니라 네가 영상 멈추고 따로 공부해라. 이런 거죠. 지금 필히 통하는 영문법을 공부할 만한 단계인데 이럴 거야? 자기주도 할 수 있어야 되죠. 자, 그럼 가보겠습니다. can이라고 하는 거는 능력이다. 뭐뭐 할 수 있다. be able to로 바꿀 수 있다. 자, 기본적으로 노란색 갈게요. 그러니까 can, could가 과거죠? 모르는 사람 어딨어. can 과거 could. 자, 맨 처음에는 할 수 있다. 라는 의미로 비동사 able to로 바꾼다. 그 다음에 해도 된다. 라는 의미로 허가나 요청을 나타내는데 뭐 정중하다. 그 다음에 뭐뭐일 수 있다. 라는 가능성을 말하기도 한다. 그 다음에 과연 뭐뭐일까? 라는 뭐 의심을 말하기도 한다. 요거 먼저 볼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씩 할 수 있다 할 때 be able to로 바꿀 수 있다. 요거는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자, 마지막 진짜 마지막 기초다. 얘들아, 그랬을 때 able이 형용사로 뭐뭐 할 수 있는 이고 어? 여기에서 자, ability라고 하는 명사형이 나와서 ability 하면 능력이고 왜냐하면 할 수 있음이니까 또 여기에서 in을 붙여서 enable이라고 하면 동사가 돼서 뭐뭐 할 수 있다라는 의미죠. 그 able의 계보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요거는 이제 가생이 자, 그러면 이제 able을 사용한 표현 중에 우리는 세 번째 문장을 보겠습니다. 자, they, 그들이 말이죠. 나왔어, 빨강이 조동사 두 개를 연이었어야 되는데 will가 미래 예정과 be able to 가능을 연이어 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인트로에서 말했듯이 여기다가 얘를 대놓고 can이라고 쓰면 안 된다. 조동사는 원형으로 반복될 수가 없기 때문에 얘를 같은 말 be able to로 바꾼다. 그랬을 때 중요한 거 어디라 그랬어? 조동사 다음에 원형이니까 be가 원형으로 나오는 부분. 그죠? 그 다음에 어쨌든 be able to도 조동사니까 C가 또 원형으로 나오는 부분. 써야지. 동사 원형. 요 부분을 꼭 기억해라. 그래서 해석을 해보니까 그들이 아마도 이제 볼 수 있게 될 거야. 미래의 어떤 가능성을 말하죠. 자, 뭘 볼 수 있어? 많은 동물들을 어디에서? 주에서. 그래서 이제 가나 봐? 그래서 미래의 능력을 말하니까 will을 사용해야 되고 능력을 말하니까 can을 사용해야 되는데 연이어 붙일 수 없으니까 이 능력 can을 같은 말로 바꾼다. 요런 거를 좀 보라는 거야. 그럼 빨강이를 한 번 더 밑줄거야 되죠? 일반적으로 두 개의 조동사는 연이어 쓸 수 없다. 그리고 뭐 조동사를 한 개를 쓰던 두 개를 쓰던
조동사 뒤에는 항상 동사 원형을 쓴다. 괜찮네. 그죠? 그 다음에 허가는 익숙하고. 그 내가 이렇게 넘어가는 건 네가 알아서 보라는 거야. 가는? 이거 뭐지? 자, 그러면 우리가 밑에 이제 문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send. 동사 원형이야. 명령문이죠? 보내세요. 자, 뭘 보내세요? Your resume. 당신 이력서 좀 보내봐. 어디에? That company. 그 회사에. 그죠? 왜? 너 말이야. could be, 할 수 있었어. 이렇게 되네. 이게 지금 could가 아까 can의 과거형이 나왔으니까 be가 나오니까 뭐뭐 할 수 있었다? 근데 B가 해석이 안 됐는데라고 생각을 하고. 자, qualified for the position. qualified는 뭐예요? 증명이 되고 확인이 되는 거죠. for the position. 그 포지션에 맞다고 증명할 수 있어. 녹색이. 자, 문맥상 지금 resume 이력서를 컴퍼니에 보냈단 말이에요. 그 왜 그래요? 자, 내가 그 회사에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the position, 그 위치에 내가 qualify, 뭐야, 적합하다, 이런 말을 증명해 보이고 싶은 거죠. 그래서 해석을 하면 얘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그 포지션에 적합하다, 그 포지션에 맞을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너 그 포지션에 맞을 수 있어. 그래서 가능이구나? 해석을 할 때 조금 유연하게 해야 되겠다. 그지? 그럼 나 같으면 어떻게 하는지 알아? 캔이 할 수 있다. 해도 된다. 이거 맨날 배웠고. 뭐뭐 일 수 있다까지 암기를 해놔야 내가 해석을 할 때 좀 유연해지겠구나? 이제 이런 거죠. 그럼 밑에 강한 의심 뭐야? 자, 해볼게. Can it be true까지 가는 거죠. 딱 보니까 이시 뭐야? 가주어네. 자, 진실일 수 있을까? 이런 거지. 이거 이상하다. 진실일 수 있을까? 이거죠. 뭐가 진실일 수 있어? 자, 아바가 broke up, 깨졌어. 누구랑? 스티브랑. Oh my god. 자, break up with 하면 사귀다가 헤어진 거죠. 아바가 스티브랑 헤어졌어. 진주어전인데. 아바가 스티브랑 헤어졌다는 게 진실일 수 있을까? 내가 아직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의심을 하는 거. 뭐 이거는 외울 필요 없네. 이렇게 공부를 하시라는 거예요. 자, 저기 필기하셨죠? 그럼 내려볼게요. 자, 그 다음에 캔이 강한 부정. 자, 얘들아, 몸 똑바로 세워. 자, 집중해. 빨강이 한다. 내가 빨강이라고 하는 거는 이번 책에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지. 책마다 알아야 되는 개념이 있잖아. 그지? 자, 강한 부정적 추측이에요. 뭐뭐 일리가 없다라는 의미로 can't를 쓴대요. 그럼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느냐? 그래? 그러면 얘가 부정적 특징이니까 여기다가 그래? 그럼 반대로 강한 긍정적 추측은 뭘까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강한 추측이죠. 뭐가 딱 떠올라? 그렇지. 머스트가 떠오르죠. 왜 이래? 몇 번 배웠는데. 강한 추측이잖아. 근데 머스트가 떠올라. 해서 어떻게? 뭐뭐임에 틀림없다. 여기서 뭐야? 와, 뭐야? 얘는 지금 머스트고, 얘는 지금 캔낫인데, 와, 완전 모양이 다른데, 이게 뭐야? 머스트랑 캔낫이 서로 어떻다는 거야? 반대로 쓰인다는 거야? 그렇지. 이거 진짜 잘 나옴. 다시, 머스트가 뭐뭐임에 틀림없다라는 이제 강한 추측. 그럼 반대로, 뭐뭐 일리가 없지. 이런 말이 뭐예요? can't라고 하는 거죠. 와, 이거 제대로 외우셔야 되겠네요. 음. 자, 그러면 어디 가시냐면 예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Jackie was home. 집에 was homesick. homesick. 뭐예요? 이거 뭐라 그래야 되지? 그 고향을 그리워하는 그런 상태래요. 어제 집에 이제
homesick. 이렇게 하자. 그냥 아파서 집에 있었어. 이렇게 하자. 자, 그래서 말이죠. 그가 can't be the one. 어? 자, 그럼 어떤 one who broke the window. 관계대명사절이네. 자, 뒤에 보니까 여기 동사가 튀어나오니까 얘는 무슨 격이야? 주격이 되겠네. 그래서 그 창문을 깬 한 사람일 리가 없어. 요런 말이네. 아, 여기다가 원을 쓰네. 그래서 그 창문을 깬 the one, 한 사람일 리가 없어. 이렇게 되네. 집에, 아빠도 집에 있는 거였네. 아, 뭐야. 되게 신기하다. 자, be homesick. 띄어쓰기 하니까 아파서 집에 있나가 됐어. 와우. 그죠? 그래서 뭐 일리가 없다. 걔 집에 있는데 어떻게 그걸 깨냐? 이런 말이 되겠죠? 자, 그 다음 예문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빨강입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예문입니다. 자, the children, 아이들인데요. can't have gun이 동사입니다. 허허! 우리가 뭐가 딱 보이세요? 그렇죠. 1과에서, 챕터 1에서 배웠던 완료가 보이시죠? 자, 그럼 여기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조동사 can't가 쓰였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내가 완료 시제를 갖다 붙이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 친구들 완료 시제는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말하죠? 말해봐. 그렇지. 내가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의 일을 다 어우르고 싶을 때 이제 완료를 쓴단 말이야. 자, 완료 시제는 보통 have나 has나 had 다음에 이제 pp를 쓰는데, 자, 문제는 뭐냐? 얘가 조동사잖아. 조동사 뒤에는 항상 뭐가 온다? 동사 원형이 오니까 얘네 둘 다 안 되네. 뭐가 와야 돼요? have가 와야 되겠죠? 조동사 can't have pp. 그래서 can't have pp 이렇게 왔습니다. 오, 신기한데? 자, 그래서 can't have pp 하면 우리가 무슨 말이냐? 자, 완료를 굳이 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는. 자, 과거 사실에 대한 과거 과거 사실에 대한 강한 부정입니다. 해석하면 뭐야? 뭐뭐 을 리가 없다가 되는 거죠. 뭐뭐 이었을 리가 없어 이렇게 되는 거죠. 와우. 자, 그러면 그 아이들이 can't have gone 가버렸을 리가 없어. 가버렸나 봐. very far. 그렇게 멀리 in this weather 이 날씨에 날씨가 혹독하고 멀리 움직이기 힘든가 봐요. 이 날씨에 그 아이들이 어른도 아니고 아이들이 very far 그렇게 멀리 가버렸을 리가 없지라고 과거 사실에 대한 추측을 하는 겁니다. 야, 이거 예문 완전 외울 만한데? 너무 마음에 들어. 얘들아, 조금 더 포인트 살려볼게 잘 봐봐.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뭐까지 알아야 돼? 얘가 지금 broke 과거 그죠? 그래서 그가 과거에 그 창문을 깼던 한 사람 일리가 없어. 현재 그 강한 추측을 하는 거. 와. 그러니까 얘는 현재 사실에 대한 부정을 하는 거야. 그런데 이제 과거 사실에 대한 부정을 하고 싶으니까 뭐예요? can't have pp를 써서 과거 사실에 대한 부정도 한다. 이런 디테일 조금 있겠네요. 그래서 can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can은 우리가 자, 지울게요. can을 보시면 첫 번째 할 수 있다. be able로 바꾼다. 두 번째도 된다. 세 번째 일 수 있다. 과연 뭐뭐일까 넘어가세요. 네 번째 뭐뭐 일 리가 없다. 다섯 번째 뭐뭐 했을 리가 없다. 요거를 외우셔야 되겠습니다. 자, 메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 PC로 봐야 된다. 글씨 쌤이 화면을 작게 해서. 자, 메이도 형광펜 들고 가볍게 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이, 과거형이 might예요. 몰랐던 사람 외워라. may, might. 한 번 더. may, might. 그렇죠? 자, may는 해도 된다라는 허가의 의미고요. can보다 조금 격식이 있대요. 그래서 may I take your order 하면 우리가 그 in the restaurant에서 이제 그 뭐예요? 고객한테 order
주문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격식을 차린 표현이다. 오. 자, 그 다음에 추측. 뭐뭐일지도 모른다라는 추측이다. 그 다음에 기원. 부디 뭐뭐이기를이다. 그 다음에 뭐뭐 하는 게 낫다. 아, 왜 이렇게 많아? 자, 우리가 지금까지 나랑 똑같이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뭐야, 왜 이렇게 길어? 자, 첫 번째. 자, 몸 해도 된다. 그래서 뭐 캔보다 격식이 있다. 넘어가자. 두 번째, 뭐뭐 일지도 모른다. 추측이다. 그죠? 그럼 요거는 예문을 볼까? 5번 예문 보자. 자, 그녀가 said 말했습니다. 자, 뭐라고 말했을까? 지금 접속사 대시 이끌고 있는 대절이 문장에서 뭘로 쓰였냐면 목적어절로 쓰였네요. 자, 그럼 뭘 말하고 있는지 볼까? 자, 대절은 주어 동사가 있어야 되겠죠? something, 무언가가 might happen, 일어났을 수도 있어. to her family, 그녀의 가족에게. 아, 그녀가 자기 가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 것 같아. 라는 말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might가 추측. 뭐 어렵지 않네. 여기 보시면, 자, 파랑이 얘들아 봐봐. 이게 새드가 지금 과거잖아. 그녀가 과거에 얘기를 한 거야. 과거에 내 가족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아.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시제를 일치해야 되니까 뭐가 쓴 거예요? may의 과거인 뭐가 썼어요? might가 쓰인 거죠. 어쨌든 추측이에요. 괜찮아요. 자, 그 다음 갑니다. 빨강이 준비하세요. 자, 그 다음 문장 볼게요. A man, 한 남자가 was 있었는데요. In the crosswalk, 그 뭐예요? 그 횡단보도에 있었어요. 아, 그래? 자, 그는 말이죠. Oh my God, may have witnessed. 이렇게 나왔죠. 여러분, 형광펜. 자, 조동사 may가 나왔고, 물론 과거형이 might 쓸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have witnessed 나왔어요. have pp. 완료가 나왔죠. 자, 얘가 조동사기 때문에 have가 반드시 원형으로 와야 된다. 우리 아까 can't have pp를 봤는데 지금은 뭐가 나왔냐면 may have pp 또는 might have pp가 나왔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해석하느냐? 과거, 과거 사실에 대한 추측. 아이고, 추측이죠? 뭐뭐 이었을지도 모른다. 쌤 여기 있는데요? 네가 알아서 해. 난 크게 쓸게. 자, 과거 사실에 대해서 witness 뭐예요? 목격했을지도 모른다. 확신은 없는 거예요. 그냥 좀 불확실하지만 그랬을 수도 있다라는 추측이 된 거예요. 추측. 그냥 일반적인 추측. 그래서 the accident 그 사고를 그가 크로스워크에 있었기 때문에 witness 뭐예요? 목격했을 수도 있다. 이런 추측으로 쓰인다. 와,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기원을 보겠습니다. 자, may all your wishes come true. 와우, may를 문장 앞에 썼네? 오, 신기하다. 마치 명령문처럼 썼네요. 메일을 문장 앞에 써서 너의 모든 wish가 여기 동사원인데 come true 나중에 도치에서 배웁니다. 자 무슨 말이냐? All your wishes 너의 모든 소망들이 여기가 원래 뭐가 있어야 돼? May come true 이루어질 수도 있을 거야 이렇게 되는데 이 may를 문장 앞으로 뺀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강조. 그래서 너의 모든 위시가 이루어질 거야! 라고 쓰인대요. 넘어갈게요. 자, 4번. 진짜 중요합니다. 빨강이 준비하세요. 자, may as well 또는 might as well 뭐뭐 하는 게 낫다입니다. 진짜 중요합니다. 얘가 3번, 얘가 4번이었죠? 자, 얘들아, 펜 들어, 펜 들어. 자, 다시 한번 써보자. 잘 봐봐. 조동사 may를 써서 may 다음에 as well 이렇게 쓰고요. may의 과거형 might를 써서 might as well 이렇게 써요. 자, 두 번 읽어. 준비 시작. may as well. 다시 한 번. 얘도 might as well. 한 번 더 읽어. 준비 시작.
may 읽어. 뭘 쪽팔려 해. 읽어야 머리에 들어가지. 다시 may as well. 또 한 번 might as well 하면 요 뒤에 뭐가 오겠어? 이 뒤에 동사 원형이 오겠지. 왜? 조동사 다음에는 반드시 동사 원형을 쓴다며. 그러면 무슨 말이야? 이 동사 원형 하는 게 낫다. 이런 표현입니다. 독해에 잘 나오기 때문에 외워놓으셔야 됩니다. 예문을 볼게요. 우리가 have 가지고 있는데 no other work. 다른 일을 가지고 있진 않아. 아, 그래? 이제 할 일이 없어. 다 했어. 부럽네. 그러니까 이제 회사죠. 야, 우리 이제 할 일 없는데? 너 말이야. 자, 형광펜. may, 빨강이 해야지. may as well go. 너 집에 가는 게 낫겠다. 또는 might as well go. 너 집에 가는 게 낫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되죠? 그래서 뭐예요? 동사원이 하는 편이 낫겠다. 그래서 may는 해도 된다. 일지도 몰라. 그러면서 may have pp나 might have pp는 과거에 대한 추측, 과거에 뭐뭐이었을지도 모른다. 그 다음에 뭐 기원을 할 때 문장 앞에 쓰이기도 한다. 그리고 may as well 동사원형, might as well 동사원형은 동사원형 하는 게 낫다라고 하니까 뜻을 정확히 외워두자. 그래서 may까지 정리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잠깐 영상을 멈추시고, 자, 노트를 꺼내셔서, 노트를 꺼내셔서, 여기 다 쓸 필요 없죠. 내가 정확히 기억해야 되는 핵심들 있죠. 나 이거 이번에 꼭 기억해야 돼. 라는 핵심들을 노트에 옮겨 적으시면서 필기까지 외우세요. 그 다음에 유닛 2로 가셔야 됩니다. 알겠죠? 기억해라. 네. 그러면 멈춰서 자기 할 일 하고, 그 다음에 유닛 2로 가겠습니다. 자, 우리 아까 유닛 1을 배운 다음에 멈춰서 노트 꺼내서 내가 이번에 꼭 기억해야 될 그런 포인트들 다 정리를 하고 넘어오셨죠? 자, 그 다음에 유닛 2, will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시고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핵심을 콕콕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will, 과거형 would. 그래서 can 과거형 could, may 과거형 might, will 과거형 would입니다. 자, will은 우리가 예전 챕터 1 시제에서도 배웠죠. 뭐뭐 할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뭐뭐 해줄래? Will you? 라고 부탁할 때도 쓰이고. 그 다음에 자, 빨강에 하겠습니다. 주어의 의지인데요. 뭐뭐 하려고 할 것이다. 선생님, 이거 뭐뭐 할 거 똑같은 거 아니요? 주어의 의지가 더 들어간다고. 자, 그러면 예문을 보도록 할게요. Your parents, 너의 부모님들 말이야. Will do, will 다음에 동사원요. 하실 거야. Anything, 뭐든지, anything, 무엇이든지, 이거 완전 가능성 짱인 거잖아. 얘들아, anything은 진짜 모든 걸 포함한다는 거야. 무슨 일이든 하겠다는 거죠. For you, 너를 위해서는 뭐든지 하실 거야. 그러니까, 자, 동사원요. Trust them. 그들을 믿어. 당연하죠. 당연하죠, 여러분. 그래서 이때는 조동사 will이 분명 앞으로 부모님이 뭐뭐 할 거다라는 예정 당연하죠. 그런데 뭐예요? 부모님들의 의지가 들어간 표현이다. 자, 그 다음 예문 하나 더 볼게요. 우리가 여기 apostrophe가 나왔다는 건 줄였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we have를 줄인 거예요. 우리가 have talked 과거부터 현재까지 얘기를 해왔어요. To our daughter. 우리 딸에게. 부모님 아니셔? 부모님. 부모님들이시네. 그런데 그녀가 wow, want to listen to us. wow. 여기도 지금 apostrophe가 있죠? 얘는 뭐의 줄임말이에요? will, not의 줄임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 뭐냐면 단순히 그녀가 내 말을 앞으로 안 들을 거야. 그리고 뭐 헤어지거나 뭐 남남이 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아니, 과거부터 내가 얘를 키우는 그동안 have talked 계속 얘기를 하는데 이 내 딸은 의지가 강해서 want to listen to 우리 말을 절대 안 들어. 이런 말로 쓰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포인트 잡아보겠습니다. 주어의 의지를 말할 때 will을 쓰기도 한다. 외우는 게 좋죠.
자, 됐죠? 우드 가볼게요. 자, 우드 같은 경우는 뭐 will의 과거다. 어렵지 않고요. 그 다음에 will보다 공손한 표현이다. will you, would you? would가 더 공손하대요. 그 다음에 여기 좀 잠깐 볼까요? 자, 빨강이 가겠습니다. Would you mind ing 하면 뭐뭐 해주시겠습니까? 라는 완곡한 부탁이라고 하는데 얘를 한번 예문에서 잘라볼게요. 자, would you 이렇게 잘라야 되나? 당신 말이에요. 조동사 would를 사용했어요. would 동사 원형. 의문문이니까 would가 앞으로 가죠? mind 해주실래요? 이런 건데 mind가 동사로 무슨 뜻이야? 그렇죠. 꺼리다죠. 그래서 당신 꺼려주십니까? 이런 말이야. 너 싫으냐? 이런 말이죠. 어마.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죠. mind는 뒤에 목적어로 뭘 쓴다? 동명사를 취한다. 이거 너무 기본적이잖아. 동명사를 목적어로. 필기 똑바로 해야 돼, 얘들아. 필기 똑바로 하고 필기할 자리가 없다. 처음에 선생님 초반에 뭐라 그랬어? 포스트잇 준비하라 그랬죠. 그래서 너 꺼려지냐? 무엇을 꺼리냐? 이게 을를이죠, 을를. Sending me a copy of the file. 나에게 말이야. 사람 목적어. A copy of the file. 그 파일에 copy, 복사본을, 사형식? 나에게 그 파일의 복사본을 보내주는 것을 꺼려? 이런 말이죠. 그 무슨 말이야? 너 보낼래, 안 보낼래? 원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서 하필은 뭘 사용했어요? would를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야, 너 나한테 복사본 보낼 거야, 안 보낼 거야? 이게 아니라 복사본 좀 나에게 보내주시겠습니까? 라고 부탁을 강하게 하는 거래요. 와우, 신기하네요. Would you mind ing 해주시겠습니까? 다시 들어봐. Would you mind ing? Would you mind ing? 뭐뭐 해주시겠습니까? 라는 부탁의 표현이래요. 그럼 듣기 할 때 나오겠다, 그죠? 오, 또 새로운 거 배웠네. 자, 그 다음 갑니다. 자, 그 다음에 뭐일지도 모른다 가능성을 나타낼 때도 있다.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자, 빨강이 하겠습니다. 과거에 반복된 행동을 말한대요. 아니, 선생님이 would가 원래 과거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포인트 잡아봐. 뭐래? 반복된 행동을 말한대. 반복된 뭔가 자주 일어나는 행동을 말할 때 쓴대요. 그래서 뭐뭐 하곤 했다라고 한대요. 뭐뭐 하곤 했다 하면 뭐가 떠올라요? used to가 떠오르죠. 와, 그죠? 그래서 뭐뭐 하곤 했다 하니까 여기 보자. 뭐뭐 하곤 했다 할 때 would가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used to가 쓸 수도 있다. 자, 그럼 예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On the way home. 집으로 오는 길에 그녀가 말이야. would buy. 자, 조동사 다음에 원형이 나왔죠. sweet, 달콤한 것들을 for her son, 그녀의 아들을 위해 사곤 했다. 아, 그럼 이거는 과거에 그녀가 아들을 위해 사곤 했다. 자, 같은 말로 바꿀 때 여기 있는 would를 used to로 바꿔도 된다는 거예요. 음, 뭐 몇 번 들어봤던 거라 우리가 그렇게 어렵지 않네요. 그죠? 자, 이거를 유닛 5에서 다시 한번 배운다고 합니다. 그래, 그럼 같이 기억을 하자. 그래서 우드 같은 경우는 Would you mind ing? 자, 뭐뭐 해주시겠습니까? 라는 완곡한 표현. 완곡, 간절한 표현이다. 간절한 부탁. 그리고 자, 뭐뭐 하곤 했다. 과거에 반복된 행동을 나타낼 때 쓰이는 걸로 used to와 같다. 괜찮네. 그죠? 픽이 됐죠? 좋아요. shall로 가보겠습니다. 자, shall. 배웠던 사람도 있고 안 배웠던 사람도 있을 거예요. shall은 굉장히 꾸상꾸상한 ancient 고대 영어예요, 고대 영어. 그래서 요거는 선생님이 성문종합 영어로 이제 영어를 배우던 세대에는 쉘을도 막 외웠거든요. 근데 여러분 시대의 그 교육과정, 영어는 언어라서 계속 얘가 진화를 한단 말이야. 변화가 있는데, 쉘은 가볍게 회화에서만 좀 쓰는 표현이다. 이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럼 쉘을 언제 쓰느냐? 뭐뭐 할래? 제안하는 표현일 때 쓴다. Shall I? 뭐뭐 하실래요? 그렇게 쓴다.
그 정도. 어? 이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한하는 표현 정리 안 할게요. 왜냐하면 여러분 요거는 기본이기 때문에 지금 필히 통하는 영문법을 공부하고 있는데 내가 제한하는 표현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럼 여러분 지금도 영상을 멈춰. 영상을 멈추고 우리 이제 아까 유닛 1을 정리했잖아요. 그 다음 페이지에다가 거의 이어서 정리하지 마라 찌질이처럼 그 다음 페이지에다가 유닛 2 내가 이번에 이제 will, would, shall을 배우면서 꼭 기억해야 되겠다 하는 것들을 이제 꼼꼼하게 옮겨 적고 필기까지 달달달달달달 암기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유닛 3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닛 1, 유닛 2 영상 보고 중간중간 끄고 멈추고 노트 필기하고 암기하고 하려면 이거 두 개 하는데 한 1시간에서 한 70분, 80분은 걸려야 돼. 네, 분명히 말했어. 유닛 1, 유닛 2 하는데 1시간에서 빠른 사람, 암기가 빠른 사람은 1시간 정도. 암기가 좀 느리고 조동사 사실 아직 잘 모르는 사람들은 한 90분까지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유닛 3로 갑니다. 자, 우리 친구들 지금 유닛 1, 유닛 2 영상 보고 멈춰서 노트 필기 하고 암기하고 영상 보고 그 다음 쪽에다가 노트 필기 하고 암기하고 1시간에서 한 90분 정도 공부하고 유닛 3 오신 거죠? 좋아요. 자, 그러면 유닛 3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언제 끝나? 언제 끝나긴 유닛 5까지 있잖아. 뭐 어렵지도 않은데. 오늘은 유닛 3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불만 그만 가져. 지금 나이가 몇인데 지금 피리 통하는 영문법 정도 하고 있는데 뭐 이런 게 뭐 대수야. 알겠지? 자, 됐어? 머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ust는 첫 번째 뭐뭐 해야 한다라는 말로 have to와 같은 표현이죠. 두 번째 뭐뭐임에 틀림없다라고 해서 아주 확신에 가까운 추측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아까 했던 거라 예문 보면서 살짝살짝 보도록 할게요. 어디 보자. 요거 저희가 요 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Yesterday 어제 말이야. 과거죠. 그는 had to wait. 자, 뭐예요? must를 써야 되는데, must를 과거로 표현하려니까 약간 애매모호하네. 그래서 must가 뭐뭐 해야 한다 할 때 과거형으로 뭘 쓴다는 거예요? had to를 갖고 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가져오는 거죠. must의 과거형은 따로 없어요. can은 could, will은 would, may는 might, shall은 그냥 동떨어진. 근데 must는 과거형이 따로 없고 같은 표현 have to에서 이제 가져오게 된다는 거죠. 자, 어찌됐든 have to가 조동사기 땜시롱 노랑이다. have to 아유 빨간 거 하자. 조동사기 땜시롱 have to 다음에 원형이 나온다. 그래서 그가 기다려야만 했다. 2시간을 기다려야 했어요. 왜? To speak to a doctor. 의사와 이렇게 얘기를 하기 위하여. 힘들었겠다. 그죠? 2시간. 자, 그 다음 문장 가겠습니다. 너는 말이야, will have to change. 빠밤. 빠바바밤. 자, 뭐냐면 우리가 유닛 1 할 때 했던 거죠. 조동사 미래와 그러니까 미래를 나타내는 표현과 그 다음에 의무를 나타내는 표현을 같이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원래 내가 will 의무를 나타내는 must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유닛 1에서 한번 다뤘죠. 조동사는 이렇게 원형을 연이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 must를 같은 말 뭘로 바꿨다? have to로 바꿨다. 선생님, has to는 왜 안 돼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왜냐면 얘가 또 조동사이기 때문에 will이 조동사니까 have 자리는 반드시 뭐다? 원형이다. 돼? 그렇지. 어찌됐든 will도 조동사, have to도 조동사, change도 원형으로 간다. 그래서 너가 앞으로 바꿔야만 해. 이거죠. 지금이 아니라 이제 바꿔야만 해. 뭐에 바꿔야만 해? Your passport. 너 비밀번호 바꿔야지. Every 90 days. 90일마다. 그래서 우리가 유니와 한 번 더 복습했네요. 자, 그 다음 강한 추측하겠습니다. 얘는 우리가 뭘 볼까?
다 봐야 되겠다. 짜증내지 말고 간다. How could you be? 너 말이야. How 의문사죠. 조동사 나왔어요? Could be. could 나왔네. So rude. 너 어떻게, 어쩌면 그렇게, 너 어떻게 그렇게 rude, 예의가 없을 수가 있니? 이런 거죠. 너 왜 이렇게 예의가 없니? 누구에게? 아만다에게. 너 왜 이렇게 무례하니? 이런 문장이죠. 그래서 could가 아까 그 뭐뭐일지도 모른다라는 약간 뭐지? 그 추측. 이런 거 있었지. 의심. 뭐 그런 걸로 쓰였네. 너 왜 이렇게 아만다에게 루드한 거야? 그 다음 보겠습니다. 아만다가 말이야. must be. 조동사 다음에 원형 왔죠? 자, 비동사는 항상 be가 원형으로 옵니다. 아만다가 매우 화가 났어요. 그럼 봐봐. 얘가 아만다가 매우 화가 나야 되잖아 라고 have to 하면 이상하잖아. 아만다가 매우 화가 났을 거야 라고 뭐예요? 틀림없다로 해야 되겠네. 괜찮네. 그죠? 자, 그 다음 문장 갑니다. 비인칭 주어요. 자, it's 언니, six. 6시밖에 안 됐잖아. 앞으로 6시밖에 안 됐잖아. 그래서, 그들이 can't be. 자, 얘들아, can't 다음에 be가 왔어? 그러면 뭐 가능성인가 허가인가? 이렇게 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비동사는 원형이야. 해석을 해보니까 지금 아침 6시 너무 이른 시간이라서 그들이 office, 사무실에 해석하면 어떻게 돼? 있을 리가 없잖아.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뭐야? 걔네가 있을 리가 없잖아. 라고 걔네가 없을 거라는 뭐가 되는 거예요? 강한 부정이 되는 거예요. 쌤이 지금 말투가 좀 강한 거는 잠 깨라고. 얘들아, 잠깨 집중하자. 강한 부정인 거죠. 어머, 선생님. 그래. 떠오른다는 거야? 유닛 1에서 우리가 겠나 뭐라고 배웠어? 뭐뭐 일리가 없다. 강한 부정. 그래서 너무 신기한 게 다시 한번 해볼게요. 됐습니다. 너무 신기해요, 선생님. must가 강한 추추일 때 뭐뭐이었음에 틀림없다. 써. 문법은 쓰고 외워야지 방법이 어딨니? 이걸 때 세상에 반대말로 must not이 아니라 can을 갖고 왔어. can't를 쓴다는 거잖아요. 맞아. 그러면 can't는 해석을 어떻게 해주는 거지? 글씨 똑바로 쓰고 싶다. 자, 그러면 can't는 어떻게 해석을 해주는 거지? 얘는 강한 부정이 돼서 틀림없다가 아니라 뭐뭐 일리가 없다가 되는 거지. 자, 이제 외워야지. 더 이상 어디다 피해. 외워. 자, 그 다음 갑니다. 자, my car. 내 컵이 is broken. 깨졌어. 너무 화나죠? 너무 화나죠? 너무 화나죠. 내가 아끼던 컵이. 제가 얼마 전에 비슷한 경험을 했어. 집을 한번 뒤집어 엎은 적이 있어서. 너무 화났죠? 내가 아끼던 컵인데. 자, someone, 분명히 누군가가 must have dropped. Oh my god. 계속 등장하네요. 조동사 다음에 완료가 왔습니다. 누군가가 그것을 뭐예요? 그 컵을 나의 컵을 drop 쨍그랑 깨트렸을 수 있어. 얘들아, drop이란 뭐냐면 약간 높이가 있는 곳에서 떨어뜨려야 돼. 그래서 drop을 썼네. broke가 아니라 broke는 이제 뿌직 물론 쨍그랑되지만 drop 떨어뜨렸어. 쨍그랑. 그래서 얘를 보니까 자 must 다음에 have pp를 썼네요. 자 must가 조동사라서 have는 반드시 뭘 쓴다? 동사 원형을 쓰는 거죠. 그럼 보세요 여러분. 자 나 봐봐 얘들아. 자 답을 해봐. 나 안 보여도 답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답을 해봐요. can't have pp 있죠. can't have pp 뭐예요? 대답. 과거에 뭐뭐이었을 리가 없다. 그렇지. 자, may have pp나 might have pp 뭐예요? 과거에 뭐뭐
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렇죠. 이번에 must have pp 하는 거예요. must have pp 하면 똑같이 과거 사실에 대한 과거 사실에 대한 추측인데요. 뭐뭐 이엇 음에 틀림없다가 됩니다. 뭐뭐 이었음에 틀림없어 이런 말이야. 아, 뭐뭐 이었음에 틀림없어. 누군가 깼어 이런 말이죠. 누군가 dropped 했단 말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됐나? 좋아요. 야, 저 머스트는 좀 빨강이가 많다, 그지, 얘들아? 그래서 첫 번째, 뭐뭐 해야 한다. have to, 과거형 had to. 두 번째, 뭐뭐임에 틀림없다. 근데 이거의 부정인 can't가 있다. 그 다음에 뭐뭐이었음에 틀림없다라고 must have pp도 쓰인다. 괜찮죠? 좋아요. 자, 그럼 밑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more grammar. grammar를 더 배워라. 뭔지 볼까? 이런 거 읽어야지. 자, 의무를 나타내는, 뭐뭐 해야 한다. 의무를 나타내는 must와 have to는 대부분의 경우 같은 의미입니다. 알고 있는데. 그러나, 화자, 말하는 사람의 주관적인 느낌이나 의지가 아닌, 이거 첫 번째가 주관적인 느낌이나 의지. 타인이나 규칙에 대한 객관적인 의무. 지금 주관적인 것과 객관적인 게 나왔네. 그러니까 이제 말하는 사람 중심의 시점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머스트를 쓰고, 이거 내 연필이라고 생각하고 쓰는 거야. 그 다음에 어떤 객관적, 타인과 같이 유지해야 되는 규칙, 이런 거를 쓸 때는 이제 have to를 쓴대요. 얘들아, 이런 거 알아뒀다가 우리가 이제 영어를 말할 때 쓰면 되겠네. 예문 하나를 볼까? Oh, it's 10 o'clock. 10시야! I must go now. 나 지금 가야 돼. 그러니까 이제 나에 대한 거죠. 우리가 10시면 누구나 가야 되는 규칙은 아니라는 거고. You have to wear a uniform when you serve customer. 네가 customer, 고객에게 serve, 봉사할 때, 고객을 섬길 때, 고객을 응대할 때 have to wear a uniform. 유니폼 입어야 돼. 이거는 뭐 객관적인 거고. 이렇게 하면 되네. 그죠, 얘들아? 그 다음에 또 뭘 배우라는 거야? must의 부정형은 have to의 부정형과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진다. 아, 이거 노랑이. 우리 중학교 때 진짜 많이 했던 거죠? 자, must 뒤에 not을 붙여서 must not 하면 뭐뭐 하면 안 된다. 이거고. 같은 말인 have to에다가 부정을 하면 don't have to가 되죠? 이거는 don't need to랑 같은 말로 뭐뭐 할 필요가 없다. 이건 노랑이가 돼야지. 이건 우리가 많이 알고 있던 거라서 요 정도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이전에 배웠던 거 한번 말해준다. 이거 신기하다. 내가 뭐뭐 해야 한다 할 때 내 의지는 must고 그 다음에 이제 좀 규칙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have to고 의무나 규칙. 좋아요. need 가겠습니다. 자, 니드 빨강이 갑니다. 어머, 선생님, 니드가 조동사였어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조동사야. 자, 니드가 일반 동사로도 뭐뭐 할 필요가 있단데, 조동사로도 그 의미를 쓰인대요. 대박 신기한데. 자, 그러면 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I have an umbrella. 나 우산이 있어요. 빨강이라고. So, 그래서 말이죠. 당신, oh my god, needn't? need나. 너무 신선하다, 얘들아. 그지? need가 조동사라서 can, cannot, may not, must not. 요렇게 뒤에다가 not을 붙였는데, 줄여서 needn't래. 아우, 신선한데? 그래서 네가 needn't worry. 꼴에 또 조동사라고 뒤에 뭘 썼어요? 동사 원형을 썼네요. 오, 신기하다. 그러니까 꼴에 이런 표현은 얘들아, 쌤이 나이가 드러난 거죠. 그 옛날 고리짝의 그 고대어인데, 고대어? 이 꼴에 이런 말을 이제 너도 내가 좀 하찮게 여겼는데 너도 이런 걸 하는구나. 이제 이런 표현으로 그렇게 좋은 표현은 아니라서 기억에서 잊어주세요. 다시 할게요. 신선하게 뭐뭐 할 필요가 없다 해서 니드에 낫을 붙였네. 그래서 니든트라 그랬네.
니드트도 조동사라서 원칙대로 뒤에 원형이 왔구나. 너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 뭐에 대해서? 젖을 것에 대해서. 목적어네. 전치사 목적어, 그죠? 어우, 신기하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니드가 조동사니까 의문형일 때 앞에 썼네. 와, 이거 신기해, 신기해. 그래서 여기 보시면 I가 주어져. 자, need I talk? 제가 얘기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뭐에 대해서? What happened last night? 지난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가 얘기할 필요가 있을까요, 지금? 이런 표현이 되겠죠. 물론 이렇게 안 하겠지. 제가 지난밤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렇게 할 수도 있지 뭐, 그죠? 아무튼 니들 이렇게 쓴다는 거죠. 근데 얘들아 잘 봐봐. 잘 봐봐. 우리가 아까 여기서 봐봐. don't have to, don't need to가 뭐뭐 할 필요가 없다라 그랬는데 여기 need not이 나오잖아. 그럼 똑같은 거 하나 더 뭐가 있어? 뭐 그냥 need not을 붙여도 뭐뭐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갔네. 좋아요. 비교되셨나요? 네. 자, 노트 꺼내세요. 영상 잠깐 멈추시고 노트 꺼내셔서 자, 노트 아까 유닛 1, 유닛 2, 유닛 3 이어서 노트 필기하지 말고 유닛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페이지를 쓰라고. 야, 우리 이제 고등학교도 가야 되잖아. 공부 제대로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그죠? 그래서 내가 니네 어릴 적에 얘들아 우리 중학교 가잖아. 공부 제대로 해보자 이렇게 말했던 것 같은데. 야 얘들아 이제 우리가 좀 컸잖아. 공부 제대로 해보자. 유닛이 바뀔 때마다 노트 페이지를 새로 만들라 새로 열어. 그래서 지금 유닛 3 이번에 배운 부분 꼼꼼하게 노트 필기를 하면서 내가 외워야 되는 부분은 달달달달달달 정확하게 암기를 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됐나요? 좋아요. 그래서 이번 주는 1차 유닛 1, 2, 3까지 먼저 할 거고요. 와우! 하지 마세요. 유닛 4와 유닛 5는 여러분, 얘들아, 유닛 4와 유닛 5는 진짜 완전 고등이야. 그래서 우선 유닛 3까지 기본기 탄탄히 하고 그 다음에 유닛 4랑 5 우리가 앞으로 고3 때까지 자주 만나게 될 아이들을 한번 공부해 볼 거야. 알겠죠? 좋아요. 잘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어요. 자, 얘들아, 노트 필기한 거 싹싹 암기해와. 우리 다음 등원일에 복스 테스트 먼저 본다. 알겠죠? 바이.